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540명 발생해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수도권 2배 지역에서도 환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방역 당국은 수능이 끝난 뒤에도 대학별 전형이 계속되는 만큼 확산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2021학년도 대입 수능이 자가격리와 확진 수험생 등 약 49만 명이 응시한 가운데 치러지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코로나19 때문에 재학생이 학습에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어렵다는 인상을 받지 않도록 수능을 출제했다고 밝혔습니다. 미 백악관 태스크포스가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최고치에 도달했고 병실도 포화 상태라며 최고 수위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내년 2월까지 미국 내 사망자가 최대 45만 명에 이를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화이자 백신을 승인한 영국 정부가 다음 주부터 요양원 수용자와 고령층, 의료인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합니다. 유럽의약품청은 충분한 안전성 검증 없이 백신을 승인했다고 비판했고 영국 정부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방송인 사이언스 TV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코리아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과 지식, 정보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고 사이언스 TV가 이런 흐름 속에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3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540명으로 이틀째 5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0시 기준 국내 확진자가 540명이며 516명은 국내 발생, 24명은 해외 유입이라며 누적 확진자는 35,703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말부터 오늘까지 8일째 400에서 500명 정도의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으며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모든 시도에서 환자가 나왔습니다. 서울 260명, 경기 137명, 인천 22명 등 수도권에서만 419명이 확진됐습니다. 또 부산이 15명, 충남과 경남이 각각 13명, 경북이 10명, 충북이 9명, 강원 8명, 대전과 전북이 7명씩, 세종 4명, 대구와 광주가 3명, 전남, 울산이 2명 등 전국 17개 시도에서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 24명 가운데 13명은 검역 단계에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3명이 추가돼 누적 529명이 됐고 위중증 환자는 16명이나 늘어 모두 117명이 됐습니다. 지난달 중순 이후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화했지만 아직 효과가 나타나지 않자 정부는 이번 주말과 다음 주 초까지 상황을 지켜본 뒤 거리 두기 전국 2.5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오는 202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오전 8시 40분부터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이번 수능일은 애초 11월 19일이었지만 코로나19로 1학기 개학이 4월로 미뤄지면서 수능도 2주 연기됐습니다. 이 수능 지원자는 49만 3천여 명으로 1년 전인 2020학년도보다 5만 5천여 명 줄었습니다. 이내 수능 제도가 도입된 1994학년도 이후 역대 최소로 50만 명 밑으로 떨어진 것도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3 재학생 지원자는 34만 6천여 명, 졸업생은 13만 3천여 명입니다. 지원자 중 졸업생 비율은 27%로 2004학년도 이후 최고로 높아서 졸업생 강세가 두드러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올해 수험생들은 비운의 고3으로 불립니다. 학창 시절 동안 한 번 겪기도 어려운 감염병 유행을 코로나19를 포함해서 3번이나 경험했습니다. 옆에서 고3 수험생을 지켜보는 학부모, 교사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안쓰럽기만 합니다. 김종균 기자입니다. 올해 수능 응시생 49만 명 가운데 고3 현역은 35만 명가량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비운의 02년생이라고 자주합니다. 우선 이들은 툭하면 터지는 감염병에 휴교에 익숙할 정도입니다. 2009년 초등학교 1학년 때 신종플루를 경험했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간 2015년엔
중동에서 건너온 메르스와 마주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고등학교 3학년 개학을 앞두고선 코로나19에 직면했습니다. 고3 내내 생각조차 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숱한 등교 연기와 사상 초유의 온라인 수업을 겪었습니다. 간신히 신학기 이후 80일 만에 고3 등교 수업이 재개됐지만 사실상 1학기를 다 날린 탓에 학생부 관리는 물론 학습 격차에 대한 불안감도 컸습니다. 입시 일정도 혼란의 연속이었습니다. 수능 날짜는 11월 19일에서 12월 3일로 2주 미뤄졌습니다. 수시 모집 원서 접수는 9월 7일에서 9월 23일로 밀렸습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도 종전 12월 26일에서 1월 7일로 연기됐습니다. 수능 이후로 늦춰진 대학별 평가 일정에 수시 준비생들은 수능 이후에도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마음을 놓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게 기회일 수 있으니까는 이거를 기회 삼아서 더 열심히 하자는 마인드로.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처음 경험한 고3, 2015년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데 수능은 예전처럼 치르는 유일한 학년이기도 합니다. 내년 수능부터는 문이과 구분이 사라지기에 재수마저 여의치 않은 역대급 비운의 세대입니다. YTN 윤혁일입니다. 예년에 수능 당일 상가마다 수능 대목을 기대하곤 했는데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어렵기도 했습니다. 오히려 수능 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이 식당이나 술집에 몰리면서 코로나19가 확산하진 않을까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해마다 수능이 끝난 이후 볼 수 있었던 풍경입니다. 수험생들은 밤 늦도록 먹고 마시고 노래 부르며 해방감을 만끽했습니다. 공부하고 또 학교 끝나고 너무 바빠가지고 밥도 천천히 먹을 시간 없었거든요. 수험표 들고 여기저기 친구들이랑 많이 놀고 먹으러 다니려고요. 하지만 올해는 상황이 다릅니다. 시험이 끝난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서울 홍대의 한 거리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이 거리에 가게마다 수험생 할인을 안내하는 문구가 붙어 있겠지만 지금은 한 곳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수능 대목을 준비하던 화장품 가게나 휴대전화 대리점도 썰렁하긴 마찬가지. 네, 지금은 없어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강화된 거리두기 탓에 시험이 끝나도 수험생들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뭘 해봤는데 이번에는 따로 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어요. 오히려 국내에서 많이 오지 않나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번화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수험생들도 거리를 활보하며 놀고 싶은 마음을 참기로 했습니다. 지금이 아무래도 시국이다 보니까 가는 것도 남들한테 피해갈 것 같아서 못 가겠고 그래서 그냥 집에서 친구랑 게임이나 하면서 놀 계획입니다. 처음으로 20살이 되는 해인데 이렇게 시국이 이렇다 보니까 다양한 활동들을 접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는 게 아쉽게요. 전례 없는 상황에 안쓰러운 마음도 크지만 조금만 더 참아보자고 위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이가 내년에 20살일 텐데 이제 뭐 내년이면 뭐 홍대도 건대도 어디든 술 먹으러 다니잖아요. 백신도 얼마 나올 거고 좀만 더 기다렸다가 좀만 참았다가 이제 그 수험 본 거를 좀 풀어냈으면 좋겠어요. 긴장이 풀린 수험생 사이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진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 교육당국은 수능이 끝이 아니라며 수험생들의 주의를 당부했고 경찰은 계도 활동과 집중 단속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수능이 끝난 뒤에는 대학별로 수시 전형이 치러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대학가에서 잇따라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고려대 밴드 동아리에선 학생 17명이 무더기로 감염됐고 부산 동아대 직원과 학생 등 3명도 확진됐습니다. 박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교내 아이스하키 동아리와 기숙사 등에서 확진자 17명이 발생한 고려대학교. 이번엔 학내 밴드 동아리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이 동아리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지난달 30일. 방역당국은 곧바로 회원 35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사 결과가 다 나왔는데 최종 회원인 16명하고 접촉자 1명이 추가돼서 17명으로 전달을 받았어요. 공연 연습을 하다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곧바로 고려대는 동아리가 있는 학생회관과 확진자가 방문한 교내 건물들에 대한 방역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부산에 있는 동아대에선 교직원 2명과 학생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가운데 교직원 1명은 같은 부서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한 역학조사 진행 중입니다. 확진자가 다녔던 건물이나 이런 것도 다 이제 폐쇄했나요? 예. 관련한 거는 일단은 조치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수능이 끝난 뒤 당장 이번 주말부터 대학별 수시 전형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수능 전까지도 감염 우려로 마음 졸였던 수험생들이 이제 확진자가 발생하는 대학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상황. 전문가들은 면접과 논술 등 수시 전형이 대부분 대면으로 이뤄지는 만큼 수험생 개개인의 철저한 방역 수칙을 거듭 당부했습니다. 논술이나 면접이 있으니까 그 사이에 노출을 피하고 감염이 안 돼서 안전한 상태에서 논술이나 면접에 임하도록 하고, 대학가에서 확진 소식이 잇따르면서 수험생들은 입시 스트레스뿐 아니라 코로나19 감염 불안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YTN 박조은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개발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계약 체결을 완료했습니다. 보건당국 관계자는 최근 아스트라제네카와 백신 공급 계약서에 서명했으며 개별 백신 개발사들과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다음 주쯤 전체 계약 현황과 확보 물량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아스트라제네카를 비롯해서 화이자와 존슨앤존슨, 모더나, 노바백스 등과 협상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정부와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2회 접종이 필요하며 3상 임상시험 초기 데이터 분석 결과 백신 예방 효과는 투약 방법에 따라 70에서 90%였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예방 효과는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 효과보다 다소 떨어지지만 가격이 싸고 극좋은 유통이 아닌 2도에서 8도에서 유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지난 7월 SK바이오사이언스와 백신 위탁 생산 계약을 맺어 국내 제조가 가능하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가 심각할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 이상일 때는 환자나 의료인의 감염을 예방하고 의료기관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했습니다. 다만 비대면 진료 지역이나 기간 등은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허용 절차를 규정했습니다. 과학 전문 채널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구독자 수가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어렵고 딱딱한 내용을 다루는 과학 전문 방송 유튜브로는 대단히 의미 있는 성과라는 평가입니다. 양회영 기자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GPS 기술 전쟁부터 한국형 GPS 개발 필요성을 다룬 다큐멘터리입니다. 군사 기술이던 GPS가 어떻게 일상 기술이 됐는지, GPS 기술 확보가 왜 필요한지 등이 알기 쉽게 소개됐습니다. 구독자의 뜨거운 반응 속에 유튜브 게시 한 달 만에 조회수가 100만 회를 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GPS 독립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우주과학 기술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내용을 좀 쉽게 만들어서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을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내 유일의 과학 전문 채널인 YTN 사이언스의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4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4월 구독자 30만 명을 넘은 지 반년 만입니다. 2013년에 채널이 개설된 뒤 올 초부터 구독자가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며 올 한 해에만 13만 명이 증가했습니다. 구독자 10명 가운데 6명꼴로 45세 이상 중장년층이지만 올해 들어 10대, 20대 구독자가 늘어난 것이 눈에 띕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수업에서 YTN 사이언스의 콘텐츠가 폭넓게 활용되면서 젊은 구독자들이 빠르게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채널과 같은 유튜브 내에서의 교육, 지식, 정보 콘텐츠의 수요와 소비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전년도 동일 기간의 성장률로 보았을 때 유튜브 내 가장 성장이 높았던 콘텐츠 카테고리 중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과학 뉴스를 전달하는 사이언스 투데이도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에서 분리된 지 15개월 만에 구독자 10,000명을 뛰어넘었습니다. YTN 사이언스 양우영입니다. YTN 사이언스 유튜브 채널이 짧은 기간 안에 많은 구독자를 모은 데는 어려운 내용을 쉽고 재미있게 풀어낸 과학 콘텐츠의 힘이 컸습니다. 이 과학을 통한 국가 경쟁력 확보에는 다양한 콘텐츠를 통한 과학 대중화가 급선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고장난 지붕 물바지부터 부서진 선반, 녹슬어 방치된 손수레까지 고쳐듀오의 손길을 거치면 무엇이든 튼튼하고 안전한 새물건이 됩니다. 국내 최초 수선 예능이라는 장르를 개척한 고쳐듀오는 과학 정보 전달에서 재미까지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습니다. 원래 선반은요, 그냥 양옆에서 나사를 박어만 줘도 괜찮은데 이게 지금 그릇장이잖아요. 가운데에 지지대를 두지 않는 이상은 양옆에 하중이 심해서 지지대를 한 번 더 두는 데가 생생하기 때문에 이렇게 넓은 지지대를 추가해 주었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진실과 오해를 전문가의 진단으로 풀어낸 대담 프로그램에도 많은 구독자가 몰렸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 초기 각종 가짜뉴스가 확산하는 상황에서 국가적인 위기 극복에 큰 힘을 보탰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실제 미국과 영국, 중국 등 과학 선진국 대부분은 국가 차원에서 과학 전문 채널을 운영하며 과학 대중화에 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지금 과학기술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없이는 하루라도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서는 과학 대중화에 더 많은 투자가 절실합니다. YTN 사이언스는 앞으로 정부와 과학단체, 민간기업을 잇는 과학 허브로서 다양한 과학 대중화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YTN 사이언스 이동은입니다. 내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이 올해보다 7.4% 늘어난 17조 5천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또 내년도 정부의 R&D 예산은 27조 4,018억 원으로 올해보다 13.1% 증액됐습니다. 과기정통부의 내년도 예산 가운데 1조 9,366억 원은 디지털 녹색경제로의 전환과 미래 고용시장 구조 변화에 대비하는 한국판 뉴딜에 투입됩니다. 국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 뉴딜에는 1조 5,315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탄소 자원화와 미세먼지 줄이기, 수소 기술 개발 등에 추진하는 그린 뉴딜에는 올해보다 85.9% 예산을 늘려 610억 원을 씁니다. 또 코로나19 이후 시대에 대비하는 기초 역량 강화와 재난 대응을 위한 예산으로는 1,394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가 주 정부의 최고 수의 코로나 긴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국장은 내년 2월까지 누적 사망자가 45만 명에 이를 것으로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백악관 TF가 미국인에 대한 감염 위험이 역사적인 최고치에 도달했다고 경고했습니다. 급격한 코로나 확산세와 더불어 병원의 환자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도달함에 따라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 코로나 확산은 의료 체계를 위태롭게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주 정부 보건관리들이 주민들에게 직접 경각심을 심어줘야 한다고까지 호소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국장도 미국 병원의 90%가 코로나 환자로 포화 상태에 도달한 레드존에 진입했다고 진단했습니다. 내년 2월까지 누적 사망자가 45만 명에 이를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Yeah, the mortality concerns are real. And I do think, unfortunately, before we see February, we could be close to 450,000 Americans have died from this virus. 악화일로의 상황은 집계 결과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루 병원 입원 환자가 10만 명에 육박하며 연일 최대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도 29일 연속 10만 명 이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연말 휴가철 여행을 피하고 집에 머물라는 당국과 전문가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코로나19 의심자와 접촉자에게 적용해온 2주 자가격리 기간을 일주일에서 10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2일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코로나 방역 지침을 마련했다고 워싱턴 포스트 등이 보도했습니다. 또 14일 격리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많은 사람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격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2가지 대안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첫 번째 대안은 코로나 진단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격리 기간을 일주일로 줄이는 방법입니다. 또 발열 등 코로나 증상 유무를 매일 확인한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을 때 격리를 10일 이내에 끝내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7일에서 10일 격리가 지키지 못할 2주 격리보다 나은 방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화이자 코로나 백신 사용을 승인한 영국이 다음 주부터 백신 접종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EU가 영국의 백신 조기 승인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자 영국 관계기관은 철저한 검증을 거친 결과라며 EU의 우려를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박상남 기자입니다. 영국 정부가 화이자 바이오엔테크의 코로나19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함에 따라 다음 주부터 본격 접종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의회에 출석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The vaccine will begin to be made available across the UK from next week. I would like to pay tribute to and to thank all those who have made this possible. It is the protection of vaccines that will ultimately allow us to reclaim our lives and get our economy moving again. 때마쳐 영국 백신 접종 및 면역 공동위원회는 접종 우선순위에 대한 지침을 내놨습니다. Residents in care homes for older adults and care home workers are the highest priority. Following that are those 80 years of age and above, alongside frontline healthcare and social care workers. 하지만 유럽 의약품청 EMA는 성명을 통해 EMA의 좀 더 긴 승인 절차가 더 적절하다며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국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백신을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인 셈입니다. 그러자 백신 승인을 정부에 공고한 관계기관 책임자가 즉각 반박에 나섰습니다. The public can be absolutely confident that every rigorous check has been done to reach the judgment that we reached, that the benefits far outweigh any risk. 맷 행콕 영국 보건장관은 벨기에 공장에서 생산한 화이자 백신이 도착하는 대로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면서 전 국민 대상 대규모 접종은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이탈리아가 내년 상반기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규모 무상 백신 접종을 진행합니다. 라이 뉴스 등에 따르면 로베르토 스페란차 이탈리아 보건부 장관은 현지 시간 2일 상원에서 진행한 코로나19 방역 정책 보고에서 이러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스페란차 장관은 첫 접종은 내년 1월 중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고령층과 의료진, 요양원 거주자 및 직원 등이 그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봄과 여름 사이엔 대규모 무상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일 예정이라면서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고 국민의 선택에 맡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유럽연합 EU의 백신 구매 프로그램을 통해서 총 2억 200만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습니다. 2회 접종 기준으로 1억 명이 맞을 수 있는 양입니다. (1911년) 발견 이후 총 8명의 과학자에게 5번이나 노벨 물리학상의 영예를 안긴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초전도 기술인데요. 우리에게는 자기 부상 열차로 익숙한 기술이죠.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초전도 기술을 30년 넘게 연구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김찬중 연구원과 함께 이 초전도 기술은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